성능 좋은 공기청정기를 사야지, 디자인이 예쁜 공기청정기를 사야지 라고 하시는 생각은 전 절대 반대고요. 안녕하세요. 다시 걷는 길의 현 대표입니다. 보통 암 환자분들 건강을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게 영양제보다는 이제 식사를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렸었는데, 식사를 하시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식사보다도 저희가 더 많이 먹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공기, 호흡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에 아마 공기청정기를 쓰고 계시지 않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쓰는데 제가 걱정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인가 공기청정기 관련된 방송을 봤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연예인인가 집에서 하루 종일 암막 커튼을 쳐놓고 계속 공기청정기만 계속 돌리면서 하루 종일 바깥에 외출하지도 않고 자기 방에서 계속 생활하는 모습들을 제가 방송으로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름철, 겨울철 히터라든지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환기하지 않고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도 문제지만 일반인들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아마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고, 지금도 공기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팔려나가는 게 공기청정기입니다. 저는 공기청정기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공기청정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기도 했고요. 또 직접 제가 그 유통을 하고 마케팅하면서 수없는 홍보도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공기청정기는 절대 사지 마시라. 공기청정기 사지 마시고 하루에 한 아침, 점심, 저녁 30분씩 한 3번 정도만 환기하셔도 대부분의 기본 공기에 대한 문제들은 환기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제 몸에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대기업들 만드는 공기청정기 대부분의 방식들이 필터 방식의 공기 정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공기들을 이 공기청정기로 끌어들여서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먼지 같은 것들을 이걸로 걸러내는 형태의 필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거르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기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식들을 사용하는 게 현재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인데요. 이 공기청정기가 문제가 뭐냐면, 업체들 쪽에서는 이걸 열어보시면 이 안에 있는 먼지가 쌓인 것들 봐라, 이것을 만약에 거르지 않았다면 다 당신들이 먹어야 될 것들이다 라고 이제 위협감을 줬을 텐데,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이 공기청정기를 열어보시면 필터에 걸러져 있는 먼지의 양이나 그 부직포를 껴서 밀대를 가지고 거실이나 방을 쭉 한 바퀴만 돌고 오면 한 5분 만에 공기청정기 필터에 있는 양만큼의 먼지가 모이는 것들을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기청정기를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거실, 아이들 방 전면을 밀대로 밀어보시면 그 바닥에 있는 먼지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고,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제거되는 그 먼지의 양 자체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은 게 10분 정도 밀대를 밀었던 거하고 같은 양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의 건강, 저도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암 환자였었고 골수 이식을 했지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숨 쉬는 건데, 실내에서 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 산 가구가 있을 거고 새로 산 옷도 있을 거고요. 또 섬유유연제, 그다음에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탈취제 같은 것들, 바닥재에서 붙였던 접착제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포르말데히드, 이런 종류들을 VOCS라고 제가 칭하고 있는데요. 환기가 끝나고 30분에서 1시간만 지나도 실내 그 VOCS 농도 자체가 1급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인체가 허용할 수 있는 기준치를 훨씬 오버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골수 이식을 했던 사람들은 예민하니까 냄새로서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색깔도 없고, 이게 지금 제가 호흡하면서 계속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데는 아마 대부분들의 구독자분들 보시면 그런 고민들은 안 하셨을 거예요. 즉, 실내 공기보다는 무조건 실외 공기가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성능 좋은 공기청정기를 사야지, 디자인이 예쁜 공기청정기를 사야지 라고 하시는 생각은 전 절대
반대고요. 하루에 3번 환기시켜놓고 사시는 걸 암 환자분들, 노약자분들, 또 어린이들, 젊고 건강한 분들도 내가 몸에서 못 느낄 뿐이지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 집 안속의 공기를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들을 우리 집 안으로 들여오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다행히 요즘에 보면 아마 대기업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공기청정기 말고 환기청정기라고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건 괜찮습니다. 오히려 환기청정기를 도입하시는 부분들이 뭐 구조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더 중요한 요소는 실내 공기질을 환기 문제로 해결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기청정기를 틀지 않고 제가 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환기를 시키면 일단 주변 돌아보셔야 되는 게 우리 살고 있는 창 바깥에 있는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먼저 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바깥의 공기가 도로변에 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뭐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연탄 공장이라든지 시골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돈사라든지 우사 같은 축사 같은 경우가 혹시 근처에 있는지, 즉 바깥에도 공기질들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내가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 번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환경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용인 쪽으로 이사 와서 거주지 주변을 둘러보셔서 거주지를 가급적 옮기실 수 있다면 주변 환경이나 공기가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저는 경기도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가 골수 이식하고 용인 쪽으로 이사 와서 용인 쪽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그래도 뭐 산속은 아닌데 비교적 공기의 질 자체가 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거주지를 바꾸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거주지를 뭐 바꿀 수 없다 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공기들이 뭐 도로변이 있어서 심하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실내 공기보다는 나으니까 환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거주지를 못 바꾸고 바깥의 환경이 도로변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에 있는 먼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환기하는 게 실내 공기보단 훨씬 더 낫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이제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데 내가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몸이 안 좋다. 제가 자주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산을 등산할 수 있는 힘이 암 환자들은 없습니다. 물론 뭐 건강하시면 주기적으로 등산을 하거나 산책하는 건 너무 좋은데 암 환자분들은 체력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깊은 산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는 주로 이제 산 밑에 가서 서성이는 방법들, 산책할 힘도 없다 그러면 차를 타고 와서 산 밑에 가서 산에서 내려온 공기를 마시면서 산 밑에서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명상을 한다든지 하루에 한 번, 두 번씩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제 몸속에 나무나 자연 속에서 나오는 정말 좋은 공기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기청정기 또 실내 공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암 환자분들한테 식사보다도 더 많이 24시간 잠잘 때도 먹고 있고 일어났을 때도 먹고 있고 어떤 생활을 할 때도 24시간 저희가 먹고 있는 것 중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 대한 문제,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이나 환경들을 둘러보시는 것들이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암 환자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혹시나 보호자분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신 분들한테도 이 공격에 대한 것들은 강도가 동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늘 예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댓글이나 좋아요야 구독 이 부분들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콘텐츠 만드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